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서 지수함수 먼저 얘기를 할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 거라서 예시 하나씩만 들을 건데, 일단 첫 번째 예시로 3의 x-2의 마이너스 1. 이 함수의 점근선은 어디지? 그치. 이게 점근선이고, 그러면 그냥 내가 뭐 위에다 아래다 이런 거 생각을 하지 말고 점 두 개를 먼저 찍자. 알았지? 이제 앞으로 점 두 개를 찍자 먼저. 그러면 2,0이 지금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될 거고, 맞아? 그리고 또 3,2도 찍으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2,0은 여기에 하나가 있을 거고, 3,2는 여기에 하나가 있겠지? 어, 화면 보이나? 보이지? 그러면 이거 그냥 이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점 두 개를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선분을 이어주는 걸로 하자. 이해가? 내가 뭐 말하는지. 사실 지수함수는 그렇게 그리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로감수 한번 그려보자. 로감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다고 쳐보자. 얘의 점근선은 어디야? 그치? 이거 너 그 5회차 채점할 때 나왔던 건데, 그 마이너스 4다 플러스 4가 아니라, 너가 이거 할 때 5회차 채점 결과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지금 시험 리뷰에 5회차 보면 이게 채점 결과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간단한 실수도 너가 했거든. 여기 보면 어 너가 a는 마이너스 2라고 했지만 x는 2야. 이런 거 보면 x 플러스 a는 0일 때가 내가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즉 마이너스 a일 때. 그러면 a는 2여야겠지. x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아, 잠깐만. 지금 보이나? 여기서 너가 풀 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인데 x 플러스 a에서 이렇게 너가 나타냈어.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이제 이런 거 실수하길래 아니라고 말을 해줬는데 좀 계속 헷갈리나 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진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일 때가 안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a는 2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즉 이거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점을 두 개를 찍어. 0,6이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4가 하나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3,4면 요게 하나일 거고 0,6은 요게 하나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어? 정의역 말하는 건가? 응.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는 건지 이렇게 시작하는지 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럼 진수가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적어. 진수가 0보다 큰 건 로그 함수의 무조건 조건이니까. 그럼 여기 보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라고 돼 있지. 그 마이너스 4보다 큰 건 여기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오른쪽에 적어야지. 이걸 물어본 게 맞나? 응. 아,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y는 0이 될 때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겠지. 막 따지자면. 뭐 사실상 요건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뭐 변하는 값이 아니라.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것 자체가 근접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사이 근접해지지만 뭐 닿지는 않는 뭐 이렇게 생각했지. 두 번째 함수도 한번 그려볼 건데 조금 더 이건 복잡해. 로 이거지. 뭐 이거를 다르게 문제에서 나타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야. 내가 원래는 뭐 이거 간단한 거 그려놓고 y축 대칭해라, x축 대칭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건 점 두 개 찾고 그어주는 거니까. 얘의 점근선은 어디지? 응? x는 마이너스 2야? 내가 말했지 진수가 0이 될 때가 그거라고. 진수가 0이 될 때가 점근선이니까 x는 2일 때가 점근선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정의역이야, 여기가 정의역이야? 왼쪽 오른쪽. 그치, 왼쪽이지. 그러면 이보다 작은 값을 여기 넣어가지고 값들을 계산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몇을 지나지? 3을 지나지. 그리고 마이너스 1, 2를 지나지. 야, 이거는 너가 직접 대입을 해가면서 그냥 두 점을 구하면 되는 거고 1,3 같은 경우에는 이쪽 마이너스 1,2는 이쪽 해서 이제 그릴 때 점을 한 개만 더 그려보자. 이제 만약에 사실 개형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점을 하나 더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로감수는 이렇게 아니면 생길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 점근하려면 이렇게나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기겠지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점도 하나만 더 찾아주자. 여기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내가 알려줄 때는 사실 나는 원래 이렇게 계속 그렸었어.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얘를 이제 y축 대칭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러는 것보다 사실 이렇게 바로 그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고, 내가 이거 포함해서 200문제 정도 150문제 정도 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주 되게 기초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 이것들 풀면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마스터하면 될 것 같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마스터하고, 이제 삼각함수를 나가자. 일단 일반각과 호도법, 뭐 여기서 라디안과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거고, 이 단원에서도 이걸 배운 이유가 삼각함수 때문인데, 삼각함수에서도 가장 제일 중요한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게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양의 방향으로 이제 이쪽을 동경이라고 해. 우리가 무슨 좌표가 있을 때 그쪽까지 이제 직선을 그리게 될 거잖아. 그거에 대한 걸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만큼의 양의 방향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뭐 몇 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몇 도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거는 36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360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했더니 2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이 파이가 우리가 아는 그 3.14랑 똑같아. 6.28 얼마라는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360도와 파이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도 뭐 유심히 보면 돼. 플러스 방향 같은 경우에는 시초선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 아닌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60도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그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겠지만, 어느 상황이냐 이든 사실 시초선은 어 일직선일 거야. 왜냐면 이거는 지금 3차원 평면 3차원 지금 그걸 나타낸 건데, 지금 x축, y축, z축이야. 이건 축이 하나가 생겼지. 시초선은 여기 보면 반듯해, 맞잖아. 근데 여기서 x랑 y는 반듯해 보이는데 z는 어때? 좀 삐뚤어 보이지. 그냥 이건 착시 효과야. 그냥 다 일직선이야. 다 반듯해. 이렇게 옆에 그냥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삐뚤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다 일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렇게 전개하고. 알았지? 그래서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이 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 각도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알려줄게. 120도 같은 경우에는 120이야. 39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인 거고, 마이너스 60도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나타내자면 마이너스 60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문제 상황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마이너스 360도에서 300도를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됐어.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기초적인 것들이고,
이제 4분면은 우리 알지만 1, 2, 3, 4분면이고 각도는 여기가 90, 80, 270, 360에 따라서 몇 사분면이냐에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의미에 있어. 180도 이렇게.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아니, 이건 사분면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축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이건 뭐 어디 사분면에 있다라고 말을 애초에 할 수 있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있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런 거 구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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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얘는 마이너스 360 곱하기 2 더하기 21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360 더하기 마이너스 150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150이면 마이너스 150도인 거잖아. 그래서 뭐 3, 4분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또 일단 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예전에 말해줬지만 이런 것들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360도를 몇 번 더한다. 몇 번 더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210도는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4, 4분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풀라고 지금 문제는 말하고 있어.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호도법.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동경, 시초선, 일반각. 그래서 우린 즉 일반각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근데 이제는 우리는 호도법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우리가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라디안이란 뭐냐면 이해하지 못. 정의를 보자. 라디안이란 반지름의 길이가 어리고 그에 대한 그 호의 길이가 어린 그 부채꼴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돼 있지.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리고 호의 길이도 어린 거야. 우리가 그 세타월이라는 거 안 배웠지 아직? 안 배웠으면 이제 오케이.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어리고 여기가 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2파이얼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가 지금 어리라는 얘기니까 얼얼 약분되고, 이제 360분의 2파이 곱하기 세타는 1이니까 세타는 2파이분의 360이야. 맞지? 내가 이제 말해주겠지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아마 배우겠지만, 파이가 180도를 의미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건 1을 의미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상수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그 명칭을 넣어준 거야. 만약에 이제 그래서 1라디안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거고, 2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얼, 2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사실 라디안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넘어갈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일반각, 그리고 이게 360도라고 했을 때 뭐 그걸로부터 이제 뭐 360분의 1로 쪼개서 하는 거였고,
밑에 내려가면 호도법.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지. 파이분의 180을 1라디안이라고 하며 파이는 180도인데 뭐 파이는 180도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 똑같은 건데. 얘는 3.14인 거고 얘는 180도인 거야. 알았지? 둘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강의 노트에 적어야 될 건 파이는 이거가 사실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아마 뒤에서 문제로 나오네 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이제 우리가 중심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중심각을 활용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잠깐만. 아마 이거를 물어보는 건가? 아니야. 그냥 라디안은 지금 괄호가 돼 있잖아. 없든 있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파이는 3.14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파이는 3.14야. 여기서의 파이도 3.14고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마치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그치 3.14가 그러니까 180도를 상수화 시켰을 때 3.1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채꼴의 호의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돼.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세타 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세타는 2파이분의 어떤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로 나타내져 있어야 돼. 아니 360분의 어떤 각 이렇게 해서 나타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 말이야. 이 여기가 30도야. 30도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지. 30도 곱하기 30 곱하기 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0도는 6분의 1파이지. 그러기 때문에 6분의 1파이 곱하기 어를 해야지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의 세타는 파이로 나타내져 있어야 돼. 세타를 표현하는 법은 30도가 있다고 쳐보자. 도는 사실 이게 아니야. 30도가 있다 쳐보자. 이거는 이제 밑 분모의 180분의 30을 하고 여기다가 파이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6분의 1 파이. 알았지? 180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냥 파이를 붙여주면 돼. 왜냐면 180분의 파이 자체가 1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6분의 1 파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일단 하나를 배웠어. 중학교 때 2분의 1 그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 얼렐은 이미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방금 위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호의 길이는 세타 어리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L 대신에 이걸 집어 넣어주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이렇게 두 개인데 언제 쓰냐? 얘는 호의 길이를 알 때, 얘는 호의 길이를 모를 때,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어떤 것만 주의하면 되냐면 둘레의 길이라는 거야. 둘레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 내변의 길이의 합이었잖아. 원의 둘레라고 한다면 이 원주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치만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 두 개 더하고 호의 길이 더해주면 돼. 2열 더하기 L. 이거는 2열 더하기 세타 얼이니까 얼의 2 더하기 세타랑 똑같은 거겠지.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건 호의 둘레 길이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두 개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사실 이거 말고는 중요한 게 거의 없어요. 이 보기 8번 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그 뒤부터는 문제 유형들 다 풀어나가는 걸로 할 텐데 오늘 어디 정도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수업을 한번 진행할 때 우리가 이때 오늘 삼각함수만 하면 되네. 그래프는 다음 주차에 하면 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두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하고 공식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이런 거 공식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면 되는 거라서 보여주는 거야. 둘레 길이가 16이래. 그러면 일단 우리 처음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자. 둘레 길이는 우리 2열 더하기 L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거가 지금 16이라는 얘기고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길이의 최대와 최대 넓이 길이와 최대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얼렐도 있었고 2분의 1 얼제곱 세타도 있었는데 보면 L은 16-2열이지. 이거를 여기 대입해주면 얼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S라는 거잖아. 즉 얼은 4일 때 S는 16으로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얼이 4일 때 최대 넓이 16을 갖는다라고 하면 돼. 말았지?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한번 풀어보자. 둘레 길이 2열 더하기 L은 자동으로 나오고 넓이니까 2분의 1 얼 L은 20-2열 여기까지 이해가지? 이거는 마이너스 얼 제곱 더하기 10얼이니까 이걸 거고 얼은 5일 때 S는 25로 최대의 값을 갖겠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중심각의 크기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줘. 그러면 얼은 5일 때 L은 얼마야? 10이지.
그러면 세타 얼이 10이라는 얘긴데 얼이 5니까 세타는 2라는 값이 나오지. 그럼 2는 2파이도 아니고 뭐 2도 아니고 뭐야? 2라디안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들이야. 나중에 꼭 한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올지라도 얘도 알아두면 좋고. 이제부터는 빠르게 문제 넘어갈게. 여기는 일단 중요하면 좀 천천히 나가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사실 이제 이게 내가 해설이랑은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어. 뭐 막 얘네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60으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의 입맛이야. 본인의 입맛이고 그냥 몇 잡으면인지 구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잘하면 돼. 쭉쭉 넘어가고 이제 이 문제 중요해. 이 문제 중요하고 중요해서 뭐, 이 문제의 중요한 점은 일단 세타가 너가 말하는 대로 90도라고 얘기해도 되고 2분의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호도법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2, 4분면이면 180도니까 파이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는데 세타의 값을 이렇게 설정하면 안 돼. 왜냐면 일단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이렇게 나타내야 돼. 세타라는 값이 뭐 한 바퀴를 돌고 2, 4분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두 개대로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의 경우 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EM파이로 두고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경우는 n이 0일 때의 값이잖아. 그래서 한번 두 방법대로 다 풀어보자. 일단 빨간 방법대로 풀어보면 2분의 파이는 이렇게 되고 2분의 세타는 이거니까 이거는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요 라고 되게 이제 사분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한번 주황풀이대로 풀어보자. 이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이렇게 될 거고 얘를 2분의 1로 나눠주면 그럼 이때부터 이제 n은 0, 뭐 n은 1, n은 2들을 대입해가면서 풀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사실 이게 그 이쪽에 EM 파일을 하든 이쪽에 EM 파일을 하든 사실 상관은 없지만 어 그냥 해설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오른쪽에 EM 파일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EM 파일을 해줄게. 왜냐면 그 마이너스 부호로 하면 좀 번거롭잖아. 사실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 알려주고 마이너스 EM 파이든 플러스 EM 파이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은 0부터 n은 1, 뭐 1, 2, 3, 4 다 넣어주면 되는데 n은 이 상태에서부터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면 2파이가 돼버리니까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사실 n은 2를 해줄 필요는 없어. 얘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1사분면일 거고, n은 1을 넣었을 때는 4분의 5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대충 그려보면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겠지. 그러니까 뭐 270이니까 3, 4분면이겠지. 그래서 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분면은 1사분면과 3, 4분면이다.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2분의 파이가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파이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여기 답 한번 풀어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세트하면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 문제를 풀다 보면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겠지만, 그래서 n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3 넣으면 2파이가 되니까 3부터는 안 될 거야. 똑같을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만 해보고, 뭐 n의 개수가 나누는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아질 거야. 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외워야 돼. 그냥 이거는 이해와 암기를 해야 돼. 내가 이거를 암기하는 법을 해놨었는데. 일단 상을 보자. 상황을. 얘는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이거는 두 직선이 일직선에 있지만 방향이 반대이다. 이제 두 직선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일치하는 경우에는 b-알파는 2파이n이다 라고 나와 있고, 얘는 b-알파는 2파이n 더하기 180도다 라고 나와 있고, x축 대칭 혹은 y축 대칭부터는 b 플러스 알파는 2파이n이다. b 플러스 알파는 2파이n에 180 더하기 180도인 거다 라고 나와 있잖아. 일단 일치한다는 거는 당연히 뺐을 때 그러니까 몇 바퀴가 차이 나느냐 빼고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360n일 거야. 방향이 반대라는 건 이거에서 180도만큼 더해졌을 거고, 대칭이라는 건 이게 알파도라고 쳤으면 마이너스 알파도만큼 가지고 있는 게 x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이 더했을 때 이제 360 곱하기 n만 남을 거고, y축 대칭이라는 건 이제 이만큼이 180 마이너스 알파, 이만큼이 180 마이너스 알파다 보니까, 왜냐면 y축 대칭이면 알파고 여기는 180 마이너스 알파일 테니까, 그래서 베타는 180 마이너스 알파, 알파는 알파라 둘이 더해주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프 상황을 보면 이건 이제 확실히 너가 이해가 갈 텐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암기하는 방법. 언제는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두 값을 빼주고 어쩔 땐 두 값을 더해주잖아. 언제 그렇게 해주냐면 두 직선이 일직선상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두 직선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아닐 때는 더해줘. 아니지, 얘네들 두 직선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지. 반대로 아닐 때는 이렇게. 일치할 때는 그냥 2파이 n이고 360n이고, 아닐 때는 더하기 180. 그리고 x, 이거는 그냥 외워주면 좋을 텐데, x축 대칭일 때는 2파이 n이고 y축 대칭일 때는 2파이 n 플러스 180이다. 이렇게. 일단 b 마이너스 알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b 마이너스 알파를 언제 하는지, b 플러스 알파를 언제 하는지 확실히 외운 다음에 언제 180도를 더해주는지 이 정도만 확인해주고 확실히 외워주면 돼. 그럼 일치한다는 거는 b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는 얘기야? 2파이 n이라는 얘기지. 방향이 반대지만 한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일단 b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고, 이건 2파이 n에 보다 180도 더한 거니까 플러스 파이. 이렇게. 근데 b 마이너스 n 알파라는 게 7을 세타 마이너스 세타니까 6세타겠지. 이렇게 해서 뭐 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세타는 6분의 2파이 n 더하기 6분의 파이고, 이렇게 뭐 해서 세타는 여기에서 만족되는 값은 n은 0, n은 1, n은 2, n은 3, 뭐 해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만족하는 값들은 이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360도 안에만 있으면 돼서. 사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거 위에 조건 보지 말고 그냥 혼자서 한번 직접 다 해봐. 그리고 4번 호의 길이 세타 어리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세타라는 거는 파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라 했으니까 360분의 150, 12분의 5파이니까 여기는 그냥 300, 그러니까 어, 잠깐만. 아니지 6분의 5파이지. 180으로 나눠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6분의 5파이고, 세타 어리 호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6cm 곱하기 6분의 5파이는 5파이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5파이. 2분의 1 얼 L. 우리 지금 호의 길이를 알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얼 L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파이 해서 15파이가 넓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둘레의 길이 또 나왔어. 2열 더하기 L은 8. 넓이가 최대라는 건 2분의 1 얼 L이라는 얘기인데, L은 뭐야? 8 마이너스 2열 4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얼 제곱 더하기 4월이니까 얼은 2일 때 최대 넓이는 4이며
이때의 중심각은 뭐 2라디안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쉽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하는지만 좀 볼게. 삼각함수까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 여기는 삼각함수 그 밑에부터 그래프야.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면 단위원이라는 게 있어. 단위가 되는 원이다 해서 단위원인데 지금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 원을 단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에도 이제 뭐 점이 있겠지. 이 점에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었을 때 이 길이는 어를 의미할 거고 얘네의 길이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이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얼분의 x다. 그래서 x는 얼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하고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 사인 세타는 y다 해서 얼 사인 세타를 적어주는 건데 단위원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는 그냥 강의 노트에도 적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거가 있다 했을 때 사인 세타는 뭐야?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인데 탄젠트는 X분의 Y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프의 증가량, 기울기로도 많이 사용돼. 뭐해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헷갈릴 수가 있어. 마이너스 4,3에서 뭐 사인 함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런 거.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뭐 마이너스 보면 마이너스 4,3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뭐 사인 함수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도대체 뭐, 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했냐면 4, 3, 5일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알려줄 거야 이제 그 STAC 이렇게 해서 스타크라고 많이 난 불렀는데 사인 함수만 양수, 모든 함수가 양수, 탄젠트 함수만 양수, 코사인 함수만 양수. P는 지금 2, 4분면에 위치해 있지? 그래서 사인 함수 빼고는 다 음수인 거야. 그러면 사인 함수는 일단 5분의 3일 거고 코사인 함수는 5분의 4일 거고 탄젠트 함수는 4분의 3일 건데 2, 4분면에 위치한 동경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그냥 그 삼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호는 값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확인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값의 사분면을 확인하면서 보면 되고 이 삼각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 함수라는 거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단위원에서 봤을 때 반지름이 어른 1인 단위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좌표는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이만큼이 코사인 세타고 이만큼이 사인 세타라는 거잖아. 즉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이게 1이라는 얘기야. 그냥 1이야 그냥 항상. 알았지? 만약에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어른 1이 아니면 여기에 좌표는 얼코사인 세타, 얼사인 세타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랑 이 두 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강의 노트에다가 옮겨둘게. 보면 STAC 여기 적어줄게. 사람마다 외우는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나는 그냥 스타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사인 함수만 양수, 얘는 모든 함수가 그 외에는 뭐 쉬울 거고. 이거 외에 이제 이거 외에도 3번 공식이 있는데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이거지.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코사인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 알겠지? 반대로 하면 이거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나타낼 수 있고. 알겠지? 탄젠트 함수를 안 다음에 그 코사인과 사인의 값을 정해야 되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이런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만약에 탄젠트가 x가 3이래 이러면 삼각형을 그려 1, 3 이렇게 이러면 탄젠트 x는 3이 되지.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루트 10이잖아. 그러면 사인 x는 루트 10분의 3인 거고 코사인 x는 루트 10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부호는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건 부호는 나중에 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탄젠트 함수로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편해. 이렇게 해줘도 되긴 하겠지만 이거 딱 나왔네. 코사인이 5분의 3이래. 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지만 5분의 3 이렇게 하면 여기는 4겠지. 이거 이해가?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4일 거고 탄젠트는 3분의 4겠지. 근데 4사분면이라는 건 누구만 양수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사인과 탄젠트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돼. 끝.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이건 미적분 과정이라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실 본인이 직접 다 구하면 된다.
넘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랑 C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마치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봤을 때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것처럼 얘는 제곱해서 더해주면 1이 되거든. 그래서 S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이거는 1이 되잖아. 1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에 따르는 4분의 1이 되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1이기 때문에 ESC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또한 SC의 값을 알아도 어차피 제곱하면 얘네들은 1이 되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의 값을 K라고 둔다면 이거겠지? 이거고, 얘네 계산해주면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고, C-S는 뿔마 루트 4분의 5야. 맞지? 내가 왜 뿔마라고 했냐면 C-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잘 모르거든. 근데 2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함수만 양수지? 그러면 코사인 함수 음수고 사인 함수도 음수기 때문에 이 값도 음수가 돼야 돼,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내려갈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데, 잠깐만, 혹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잖아. 4사분면은 코사인 함수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를 다 계산해 준 다음에 계산을 해준 다음에 부호를 붙여주면 돼. 근데 너네가 특수각을 배웠나? 배웠어? 그러면 어쨌든 그 다른 각에 대해서 또 알겠지만 사인 60도를 배웠어. 그러면 사인 60 값 알아? 알아? 배웠어? 맞아. 1대 2대 루트 3 아니야? 어. 이거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치? 이거가 특수각이라서 60도일 때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아니지.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사분면에 있으니까 부호는 코사인만 양수해야 돼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이해가? 탄젠트 0도랑 90도는 점근선이야. 왜냐면 그러니까 점근선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무한대라는 얘기거든. 탄젠트 0도는 점근선이 아니고 탄젠트 90은 무한대. 근데 탄젠트 0도는 굳이 표현할 이유가 없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사분면이야? 그치, 3사분면이지. 그러면 누구만 양수야? 그치, 탄젠트 함수만 양수야. 그래서 x4, y3, 여기는 5. 그러면 사인은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일 텐데
탄젠트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지? 이해가? 음, 음. 사실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없었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이것도 내가 말했듯이 그냥 3, 4, 5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3, 4분면은 탄젠트만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이거라는 거는 13에 12 그러면 5 그러면 사인은 13분의 5 탄젠트는 12분의 5 탄젠트만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뭐 설명을 적게 하고 빨리 하는데 그만큼 그냥 쉽다는 거라서 이건 성립함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줄게. 다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 더해주면 2가 돼서 그냥 되는 거야. 그리고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 같은 경우에 내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했었지 아까. 근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도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다 보니까 둘이 곱해주면 1 역수니까.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얘 자체는 1이고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고 S제곱은 1 마이너스 C제곱이잖아. 이거 되게 많이 쓰이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C제곱이라고 나오지.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오른쪽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인데 아까 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까 내가 흘겨 얘기했었지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제곱분의 1은 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 즉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1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랑 같고 얘는 탄젠트 세타 제곱분의 1이랑 같아. 그래서 둘이 곱해주면 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사실 그냥 공식을 다 외우는 게 그만이라서 너가 열심히 외워야 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주면 1 플러스 ECS는 16분의 1이고 ECS가 마이너스 16분의 15라는 얘기니까 CS는 마이너스 32분의 15 맞지?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에는 C분의 S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은 S분의 C니까 통분해주면 CS분의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32 S-C 같은 경우에는 제곱해주면 1-2CS고 CS 자체가 마이너스 32분의 15니까 1 플러스 16분의 15 16분의 31일 텐데 이거를 이제 우린 S-C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뿔마 루트 16분의 31인 거야. 근데 지금 몇 사분면이야? 는 모르겠고 탄젠트 음수고 여기 뭐 중에 하나는 음수인데 잠시만 잠깐만 여기 보자 밑에를. 아 그냥 뿔마네. 뿔마야. 그냥 뿔마가 답이야. 그냥 따로 알려준 게 없어서 그냥 뿔마가 답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뿔마 4분의 루트 31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지. 혹시 여기 한 것 중에서 어려운 거 있었어? 그치? 식을 이거는 외우는 게 중요해서 두근의 값이 이거래. 그러면 두근을 더했다는 건 더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다는 거니까 1 플러스 ECS는 9분의 4다. ECS는 마이너스 9분의 5라 CS는 마이너스 18분의 5다.
이걸 왜 했지? 나중에 쓰이겠지. 근데 이제 두 근을 곱했을 때 3분의 a니까 a는 뭐다? 마이너스 6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s 더하기 c의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니까 그냥 다 대입해주면 풀리는 문제들. 맞지? 끝. 사실 그 그래프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렵지가 않아서 너가 식 조작만 잘 하면 되거든. 잘. 그래서 식 조작 잘 하고 이거는 모르고 새끼를 때마다 물어봐. 어, 오늘 점심부터 수고했고 내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빨리 설명하긴 했는데